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들 잘 하고 오셨죠? 네, 이 시간대가 가장 졸릴 시간인데 이 세션이 또 프로그래밍 세션이라서 아마 몇 분은 졸리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니티 에디터 톱파보기라는 제목의 세션입니다. 톱파보기라는 순우리말인데 틈을 모조리 뒤지어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애플 코리아에서 자기들 맥북 소개할 때 썼던 단어인데 그때 좀 말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단어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 말뜻처럼 오늘 이 유니티 에디터 윈도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인디게임 제작팀인 레이니즈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승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팀에서 이제 팀장이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게임도 제작하고 있고 리소스도 제작하고 일러스트도 제작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음악도 제작하고 이제 카페인도 좀 보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놈의 팀이 도대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네. 혼자 있죠, 혼자. 네, 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표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유니티로 에디터를 개조하거나 이제 만드시는 거 아시나요? 혹시 여기서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들어 봤거나 아니면 SS2에서 그 개조된 그 에디터를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신 분 혹시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저는 한 절반도 안 되고 한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럼 별도의 설명 없이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언제 에디터를 만들까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기획자를 위한 테이블 툴 보통 스프레드시트죠. 이걸 유니티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아니면 대사창 이런 거 만들 때 꽤 편리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유니티 메인 에디터가 좋은 것 같으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편해서 좀 개조 좀 해보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잘하시는 분은 뭐 프로파일러 개조하고 콘솔창 개조하고 아니면 기본적인 인스펙터 개조한 분이 있죠. 또 이제 레벨을 에디팅을 할 때 그냥 갖다 배치하는 건 불편하니까 이제 뭐 이벤트를 설정하든지 트리거, 뭐 물리 엔진 설정할 때 이런 툴 만들면 꽤 편리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때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이런 툴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했고요. 아니면 이제 캐릭터 프리팹을 설정할 때 아마 유니티로 게임 만드시는 분들 알 텐데 이 프리팹을 설정한 작업이 꽤 번거로워요. 이제 머리에 부착하고 여기 물리 엔진 달고 아이템 부착하고 이거를 일일이 하면은 이제 그것만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이때 툴 같은 거 이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툴을 잘 만들면요. 이것처럼 어떤 반복 작업, 이 작업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툴을 만들어서 하자. 뭐 재질의 색상을 한 번에 변경하는 툴, 이거 만들 때도 이제 개발자들이 에디터를 좀 만든 경우가 있죠.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유니티 에디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뭘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3년 전에 친구하고 이제 카페에서 야 우리 뭘 만들까 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유니티 에디터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 제가 이런 놈이에요. 생긴 건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소녀가 움직이는 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 한 3개월이면 만들 수 있겠다. 예, 좀 미친놈인 것 같아요. 3개월에 이거 툴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툴을 만들어서 좀 팔아보자. 재밌을 것 같아. 해서 만들어진 툴, 저의 애니포트레이트를 소개합니다.
와. 네. 네, 레인젤 팀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애니포트레이트입니다. 네, 2D 애니메이션 제작 툴이고요. 애니포트레이트는 이제 버테스 모핑,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IK가 지원되는 본 애니메이션이 특징인 툴입니다.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라이브 일러스트레이션, 뭐 라이브 2D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각종 튜토리얼도 올라와 있고 한번 써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이거 보고 와 저거 한번 시험 삼아 구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는 구입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 아마도 아시면 알겠지만 유니티에서 5월에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판매 영업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애니포트레이트는 이제 그 3월 8일 작년 3월 8일에 출시를 했고요. 약 1년 됐죠. 개발 기간은 1년 걸렸습니다. 네, 3개월은 그건 헛소리였고 역시 1년 걸렸고 그 출시하고 이제 유나이트 도쿄 2018에서 이제 SF 100개를 소개할 때 그중 하나로 제 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유니티 어워드 2018에서 베스트 아티스틱 툴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꽤 뜻깊은 성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도 이제 탑 에셋 2018 그리고 하이스트 그로싱 에셋으로도 소개됐습니다. 매출도 꽤 짭짤하게 났고요. 그러면 애니포트에 대한 이제 홍보는 정말 여기까지고 이제 본론 들어와서 이 수많은 개발 도구가 있죠. 에디터 만드는데 옛날에는 윈폰 같은 거만 있었고요. 요즘은 C샵으로 WPF, 요 자바도 있고 요즘 뭐 스크립트 언어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웹앱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데 굳이 그런 좋은 개발 툴을 만드는데 왜 굳이 유니티를 사용할까? 내가 유니티로 게임 만드는 것도 힘들 죽겠는데 에디터를 왜 이걸 만들까? 한번 알아보면요. 가장 좋은 건 역시 게임을 만들 때 유니티로 게임 폴트 하면은 이때 에디터 만들기 가장 좋다. 일단 씬에서 이제 변경되는 거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를 배치한다든지 캐릭터의 어떤 색상이 바뀐다는 거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드는 게 꽤 장점이 있습니다. 매크로 툴 같은 경우도 결국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유니티에서도 에디터를 만들어 보라고 상당히 좋은 API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GUI는 물론이고 각종 유틸리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실행 취소라든지 뭐 에디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권한들 이거를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좋은 거는 여러분들 에디터를 만들 때 뭔가 커스텀하게 렌더링 하고 싶다면은 옛날 같았으면 다이렉트 X를 SDK에 설치하다든지 오픈GL을 설치하는지 꽤 번거롭잖아요. DLL 로드 안 되면 짜증나고요. 근데 유니티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돼요. 별도 SDK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또 이제 쉐이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유니티의 프로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에디터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이만한 도구도 없죠. 뭐 거꾸로 말하면은 성능을 최적화할 일이 생깁니다. 이 프로파일을 열심히 써야 돼요. 이 장점인 단점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꽤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맥을 지원합니다. 맥용 에디터를 만들려면 보통은 새로 빌드를 하든지 뭔가 컨버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니티가 맥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니티로 만든 에디터도 맥을 지원을 해요. 여기 아마 맥북으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들면은 맥에서도 또 윈도우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유니티 에디터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니티 GUI가 성능이 되게 안 좋아요. 최적화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UI를 만들 때 위지그 방식이 아니라 진짜 생코딩으로 UI를 다 짜야 돼요. 옛날에 NFC 만드신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와, 그 개떡 같은 거 어떻게 만들지? 근데 똑같이 그 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서가 적은 게 저처럼 SS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다른 분 한 분?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개발자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럼이나 문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에요. 물론 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보면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만들어 보자. 하면 유니티 에디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스텀 에디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디터 윈도우입니다. 커스텀 윈도우는 에디터를 정말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된 객체의 속성을 표시하는 인스펙터 창을 개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씬뷰. 내가 예를 들어서 씬뷰에서 모델링을 하겠다. 이때도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면 됩니다. 덕분에 UI를 만드는 것도 되게 쉽고요. 그 애니포트레이트에서도 커스텀 에디터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인스펙터 창을 개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조해서 UI도 예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기본 인스펙터가 아니라 이제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눈도 움직이고 고개도 움직이고. 이게 커스텀 에디터고요. 이제 에디터 윈도우는 말 그대로 그냥 독립된 윈도우예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하듯이. 그래서 UI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굳이 어떤 선택된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 SM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오늘 이 에디터 윈도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이제 에디터 윈도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걸 에디터 윈도우를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걸 좀 렌더링하는 내용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근데 만들었으니 저장해야죠. 만든 거 날 수 없잖아요. 만든 거 저장하는 과정. 그리고 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걸 다시 되돌릴 거예요. 이 되돌리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에디터 윈도우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애니포트레이트는 그 자체가 그 에디터 윈도우긴 하지만 그 안에도 다양한 이제 윈도우들이 등장을 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PSD 파일 로드하는 다이얼로그 나오고요. 속성 아니면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이제 윈도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윈도우를 만드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제 윈도우를 만드는 과정은 첫 번째는 이제 에디터 폴더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어쩜 지금은 되게 기초적인 건데 에디터 폴더 생성을 이제 여기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코드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정말 이제 코드만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 에디터 코딩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 패키지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이제 에디터 윈도우를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아이템이나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가지고 유니티 메뉴에 이 에디터 윈도우 나올 수 있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 윈도우에 get 윈도우를 함수를 호출하면요. 윈도우가 이미 열려 있으면은 그 윈도우를 리턴을 하고 없으면은 새로 생성을 해요. 이게 이제 윈도우 만드는 함수죠. 그리고 이제 아래 on GUI 함수를 이제 UI를 구성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 메뉴에 추가된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윈도우가 뜹니다. 간단하죠? 이제 UI를 구성해야 되는데 UI를 구성하는 이제 세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GUI, 유니티의 GUI죠. GUI는 보통 여러분들이 유니티 게임 만들 때 디버그 할 때 많이 썼을 거예요. 썼을 텐데 GUI는 기본적으로 이제 UI를 작성하는 인터페이스고 위치를 이제 렉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죠. 자유롭게 지정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에디터한테는 좀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으로 배치하는 기능이 추가된 인터페이스가 GUI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면 작성할 때마다 조금씩 버튼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버튼, 박스, 스페이스 기능을 쓸 때 이 GUI 레이아웃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 GUI 레이아웃. 이건 이제 GUI 레이아웃에 에디터 기능을 더 추가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이 에디터를 만든다면은 이 에디터 GUI 레이아웃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샘플 코드인데요. 제일 처음 위에는 GUI를 이용해서 이제 수평 스크롤바, 허리젠탈 스크롤바를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GUI 레이아웃의 버튼을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자가신 분들은 안 보시려나? 여기 에디터 GUI 레이아웃의 딜레이드 텍스트 필드를 이제 작성해봤죠. 이렇게 코드를 간단히 작성하면은 이렇게 UI를 만들 수가 있어요. 참 쉽죠. 네, 간단합니다. 지금 코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인터넷에서 유니티 에디터 검색하면은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만 알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예, 이제 개발할 때 쓴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좀 꾸며볼게요. 이제 색깔 바꿀 때는 이제 GUI의 칼라를 이용하면은 이제 GUI 레이아웃, 에디터 GUI 레이아웃의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GUI 스타일을 이용하면은 텍스트의 위치, 여백 이런 외형을 바꿀 수 있고요. 이제 비긴 엔드 코드들이 있어요. 비긴 스크롤 뷰, 엔드 스크롤 뷰, 비긴 버티컬, 엔드 버티컬.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 레이아웃, 서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 보시면 비긴 엔드 있죠. 그렇게 예쁘게 꾸미면은 이제 이렇게도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색깔도 예쁘고 이제 여러 가지 버튼도 있고 새로운 스크롤 여러 가지겠죠. 와, 이렇게 하면은 에디터 나도 만들 수 있겠다. 행복편이죠. 근데 이제 절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을 지금 리스트를 예쁘게 한번 꾸며봤는데 맨 위에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뭔가 리스트에 좀 UI가 안 맞아요. 이제 아이템 0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고치려면은 할 일은 스크린샷을 먼저 찍어요.
왜 이짓을 할까? 스크린샷을 찍고요. 그림판을 열어요. 그러면 픽셀을 하나 세요. 와, 이게 지금 21픽셀이 내려갔구나. 첫 번째 아이템 0에 한해서는 21픽셀을 올리면 돼요. 네, 이 짓을 해야 됩니다. 아, 유니티 이상해요. 이게 UI가 좀 이상한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GUI 스타일이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고 자동 배치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GUI 스타일이 UI마다 여백이 다 달라요. 텍스트 필드, 레이블, 버튼이 여백이 다 달라서 그냥 배치하면 삐뚤삐뚤해요. 되게 안 예쁘고 또 이제 레이블을 추가하면은 되게 안 예쁘게 출력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동 배치 기능, 레이아웃 계통. 그럼 레이아웃이니까 자동 배치하니까 커서가 움직이겠죠? 근데 커서가 가끔 이상한 곳을 리턴을 해요. 방금 방송처럼요. 리턴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매직 넘버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능 이슈도 간단히 있는데요. 뭐 GUI 텍스트 필드 2,000개, 에디터 GUI 레이아웃 텍스트 필드 2,000개를 돌려보는 화면입니다. 근데 딱 봐도 GUI가 훨씬 더 빠르죠. 약 2배 빨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죠? 누가 2,000개를 돌리냐? 이 에디터 만들 때. 네. 그래서 저 2,000개 돌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물론 성능이 저하돼요. 레이아웃 계통, GUI 레이아웃, 에디터 GUI 레이아웃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에디터 GUI 레이아웃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버튼 2,000개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소개한 이유가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제 아까 툴 보면 알겠지만 툴이 복잡해서 성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버튼 추가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에디터를 좀 바로 실시간 돌려보는 건데 이제 애니 포트레이트가 애니메이션 툴이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게임이면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에디터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동작이 될까? 이게 실행이 될까? 이거를 유니티에서 제대로 레퍼런스를 안 알려줬어요. 아무튼 물론 저처럼 변태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면은 먼저 onGUI가 UI를 출력하는 함수죠. 이게 호출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교수님처럼 설명하면은 onGUI라는 게 이벤트가 생겼을 때 onGUI가 호출되는데 그게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레이아웃 스텝, 렌더링 스텝. 레이아웃 스텝에서는 주로 이제 레이아웃 이벤트, 그다음에 인풋,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onGUI가 일단 한번 호출이 됩니다. 근데 이때 렌더링이 안 돼요. 렌더링이 안 되고 유니티에 자 지금 이 단계에서 UI가 50개가 있고 버튼이 2개가 있어 라고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리페인트 이벤트로 발생시키고요. 리페인트 이벤트 다시 아래에서 이제 렌더링 스텝에서 발생되면은 그때 onGUI가 한 번 더 호출돼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았으면은 자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요. 강제로 리페인트 이벤트를 계속 호출시키면 됩니다. 리페인트 호출되니까 렌더링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코드인데요. 네, 이런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업데이트 함수가 있죠. 실제로 에디터에 업데이트 함수가 있어요. 이걸 쓰면 되는데 이제 먼저 타이머를 만듭니다. 타이머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마다 호출하는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 짓을 하지? 스톱워치를 왜 쓰지? 네, 에디터에서는 타임 클래스를 쓸 수가 없어요. 게임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타임 클래스가 0밖에 안 나와요. 델타 타임이 아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사용했고요. 그럼 일정 시간마다 이제 리페인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리페인트 이벤트가 호출되겠죠? 그러면은 onGUI가 이렇게 호출이 돼요. onGUI가 호출되고 여기에 이제 로직도 추가하고 렌더링도 이제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적으면 안 돼요. onGUI 적으면 돼요. 다만 이제 onGUI가 호출되는 시점이 업데이트랑 다르니까 여기도 타이머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델타 타임. 이것도 스톱워치를 이용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오케이. 그럼 이제 인풋도 해야 되죠. 마우스, 키보드. 또 여기도 문제 있는 게 유니티의 인풋 클래스 좋잖아요. 터치도 하고 키보드도 있고 버튼도 있고 조이스틱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여기서 에디터에서는 오로지 이벤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이벤트 커런트라 되어 있죠. 요 놈이 입력 이벤트 값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유즈드 이벤트 타입 유즈드냐 이게 말하고 이제 다른 UI가 이 입력 이벤트를 이미 사용했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사용 안 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마우스냐 이즈 마우스 이즈 키 이 키보드 이벤트냐를 체크해요. 그럼 체크해서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 이벤트 작성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다운 이벤트인지 키보드 키 다운 이벤트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마우스 이벤트에서는 타입이 아니라 로우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그 에디터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윈도우 바깥에 나갔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로우 타입을 안 하면은 이 바깥 나갔을 때 체크가 안 돼요. 근데 로우 타입 쓰면 바깥에 나갔을 때도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로우 타입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 적었어요. 이제 입력 다 했으면은 자 내가 입력 이벤트 썼으니까 다른 UN 쓰지 말아라 하고 유즈 함수를 호출합니다.
네, 게임하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정리하면은 이제 업데이트했고 렌더링 다 했어요. 근데 게임하고 차이를 정리하면은 먼저 로직의 위치가 달라요. 게임은 여러분 다 업데이트 하면서 쓰죠. 로직을. 근데 에디터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에다가 로직을 쓰면 안 돼요. 다 뭐든지 온 GUI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계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데이터 타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타임을 이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한 개 더 발생해요. 여러분 코루틴 많이 사용하시죠? 코루틴 쓸 때 예를 들어 return new wait for seconds 쓰시잖아요. 0.2초마다 체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wait for seconds가 시간을 계산하는데 얘네가 시간을 계산 못해서 wait for seconds가 다 실패해요. 그러면 이 코루틴 어떻게 만들어요? 코루틴을 만든 법은 여기 있어요. 코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코루틴도 꽤 복잡한데 먼저 이너머레이터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에 있죠? 그리고 이너머레이터 객체에 코루틴 함수를 먼저 할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이벤트에다가 이제 코루틴을 갱신할 함수를 넣어줍니다. 네, 에디터 보고 내 업데이트 코루틴 함수를 너가 재생시켜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 코루틴 무브 넥스트 예를 리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브 넥스트 함수 호출해서 강제로 코루틴을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루틴 이건 많이 봤죠. 이너머레이터 코루틴. 그래서 코루틴 시작하되 중요한 거는 wait for second는 안 되고요. wait for end of frame 요걸 쓰셔야 됩니다. 요거 하면 요까지만 작성하면은 이제 에디터에서도 코루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문제도 있죠. 아까 말했죠. 프로파일러 많이 쓸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애니포트레이트의 어떤 한 프레임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러 결과예요.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온 GUI가 몇 번 호출했을까요? 당연히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야? 할 거잖아요. 온 GUI가 8번 호출했어요. 1프레임 동안. 애니포트레이트에서. 그럼 성능이 엄청 떨어지겠죠. 지금 레이아웃, 이벤트, 레이아웃, 마우스 드래그 지금 마우스 드래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하면서 이벤트가 계속 겹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출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온 GUI는 1프레임에 2번 이상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능 최적화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온 GUI가 호출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죠. 이제 온 GUI 자체를 좀 가볍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로직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렌더링을 하는 거를 특정 이벤트에서만 하자. 주로 이제 레이아웃 이벤트는 빼고요. 로직은 마우스 키보드 입력이니까요. 마우스 키보드 그러면 리페인트에서만 업데이트를 하고요. 렌더링은 정말 리페인트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성능을 최적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온 GUI에서 레이아웃 코드는 그냥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우스 키 리페인트 이벤트에서는 로직을 업데이트. 그다음에 리페인트 이벤트일 때는 렌더링.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최적화를 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러 중 하나가 이거 혹시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시면서 이 에러를 봤을 거예요. 뭔가 컨트롤 0번째가 포지션이 이상합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레이아웃 스텝하고 리페인트 스텝하고 UI가 다를 때 얘기예요. 분명히 GUI 컨트롤에는 UI가 3개라고 했는데 리페인트 할 때는 5개가 됐어요. 그럼 모르는 UI가 추가되었네? 하고 나오는 에러예요. 물론 이걸 고치는 게 좋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에러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원리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제가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실험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경험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저 캐릭터 머리카락을 클릭했어요. 그럼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에 뜨겠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에러가 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 당연한 코드가 에러가 나요. 이유는 자 마우스 다운을 했어도 아직 레이아웃 이벤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UI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리페인트 할 때는 일단 한번 보류하고 레이아웃 단계에서 UI를 추가한 다음에 리페인트를 다시 시켜야 돼요. 와, 이 복잡한 거를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에디터 만들어서 팔 거 아니면은 이 에러 무시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유니티에서 로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트라이 캐치로도 안 잡혀요. 내부에서 나온 거고요. 심지어 이게 웃긴 게 유니티 에디터 사용할 때도 그냥 나와요. 지들도 잘 못 만들었어요. 네,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몇 프레임 나오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거 외에는 일단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일단 넣어봤고요. 또 하나 노트북으로 유니티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처럼 작성하면은 엄청 뜨거워져요. 노트북이. 제가 실제로 브라질에서 받은 이슈예요. 브라질 사는 사람이 너의 툴은 좋은데 내 맥북이 뜨거워서 환불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리야 해서 그래서 맥북을 샀어요. 그래서 나 테스트 해보려고 너의 맥북과 똑같은 상을 내가 사보겠다. 샀어요 실제로.
비싼 것 좀 샀는데 진짜 뜨거워지더라고요. 80도가 넘어가요. 와, 그래서 이게 좀 유니티 안에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좀 부하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럴 때는 아까 그 일정 시간마다 리페인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일정 시간을 가변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떨 때는 프레임을 높게, 어떨 때는 프레임 낮춰서 가변을 해서 최적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좀 슬슬 졸리신 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재미없었죠, 여태까지?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렌더링 재밌죠? 이제 애니포트레이트에서는 당연히 렌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UI뿐만 아니라 메쉬를 한번 직접 렌더링 해보는 걸 할 거예요. 유니티 사용하면서 렌더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쉐이더 쓰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죠? 자동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번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코드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매터리얼 만들어야죠. 매터리얼. 이제 쉐이더 파인더를 이용해가지고 쉐이더를 이용해서 매터리얼 코드상에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처를 로드합니다. 근데 리소스는 쓰면 안 되고요. 대신 에셋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있는 에셋을 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여기 이제 대학교나 이제 오픈GL 사용하신 분들은 이런 코드 봤을 거예요. 와, 매터리얼 셋 패스를 넣고 텍스처 넣고 GL 비긴, GL 트라이앵글, 텍스트 코드 버텍스 따다다다닥. 네, 오픈GL 코드가 똑같이 생겼어요. 실제 이름도 GL이에요. 오픈GL.gl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작성하면은 짜잔 캐릭터가 렌더링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좌표계인데요. 이거 넘어가야죠, 꼭. 그렇죠. 좌표계가 이제 에디트 윈도우 좌표계는 이제 우하단으로 증가하는 픽셀 좌표계예요. 그리고 메시도 똑같아요. 메시도 왼쪽에서 LTRB 우하단으로 증가하는 좌표계고요. UV는 반대예요. UV는 좌하단에서 우하단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를 정의할 때는 이제 클락와이즈, 이제 시계 방향으로 트라이앵글 메시를 정의하면은 이제 메시가 만들어져요. 되게 오픈GL 수업 같은 느낌이죠? 네, 유니티를 들어왔는데 왜 오픈GL 나오고. 이제 메시를 출력한 건 맞는데 에디터를 메시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는 메시가 나오고 여기는 UI가 나와야 되는데 왼쪽처럼 할 수 없죠? 이제 일정 부분만 메시를 렌더링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클리핑을 해야 되는데 뭐 클리핑 기법 다양하죠. 메시를 슬라이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너무 귀찮아서 그냥 쉐이더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좌표계 어디를 잘라 넣어야 되는 거를 스크린 좌표계로 이제 쉐이더에 입력한 다음에 그 스크린 좌표에 따라서 디스카드 키워드를 호출해가지고 잘랐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업그레이드 하면은 자 렌더 텍스처도 한번 해봅시다. 렌더 텍스처. 와 이거 게임할 때도 쓰기 싫은데 이걸 여기서 만들어요. 렌더 텍스처 만들 때는 이제 getTemporal 렌더 텍스처 getTemporal 이용해가지고 임시로 렌더 텍스처를 만들고 액티브에다 넣어서 다음 렌더링을 렌더 텍스처에다 할 거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렌더링을 쫙 하고 뭐 새로운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리드픽셀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렌더 텍스처의 값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썼으니까 반환해야죠. 렌더 텍스처 릴리즈 템포럴 해가지고 이제 만든 렌더 텍스처를 삭제해요. 이걸 왜 할까? 이거 왜 해야 돼요? 쓸모없는데? 네, 애니포트레이터선 이걸 쓰고 있어요. 언제? 포토샵 하는 사람 알겠지만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죠. 클리핑 레이어. 그 기능이 애니포트레이터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데요. 자 보면 클리핑 마스크가 포함된 기능과 안 된 기능. 안 되구나. 그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렌더 텍스처를 사용을 합니다. 드로우 콜. 렌더링 하면 꼭 나와요. 드로우 콜. 근데 생각할 수 있죠. 에디터잖아요. 필요하는데 드로우 콜 꼭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성능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드로우 콜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잡아야 돼요. 오픈GL 코드 다시 열면은 자, 비긴에서 엔드 요 하나가 드로우 콜 하나예요. 뭐 그래픽 카드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거 하나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드로우 콜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매터리얼이 같다, GL 모드가 같다, 텍스처가 같다 싶으면은 이 구문 안에 객체 한 개가 아니라 가급적 모든 메시들을 여기다 때려박아가지고 한 번에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옛날 엔진을 만든 사람들은 막 아실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걸. 뎁스 소팅하고 이거 했다는 걸 아실 텐데 요즘 유니티 쓰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이 잘 안 하시죠. 왜냐면 자동이니까. 근데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방법이에요. 드로우콜을 배치하는 아주 기본적인 팁이 이거는 꼭 유니티 8뿐만 아니라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그 드로우콜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를 뎁스 순서대로 분류하면은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쉐이더도 하나 가지고 돌려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멀티패스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렌더링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애니메이션을
맥북에서 재생시켜봤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뚝뚝 끊겨요. 윈도우에서는 정말 잘 돌아가는데 꼭 최신 맥북에서만 그래요. 근데 옛날 맥북은 또 괜찮아요. 이게 스타터링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뚝뚝 끊긴 현상. 이 문제는 맥북에 있는 메탈 에디터 속성, 메탈 렌더링을 켰을 때 나오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법이 없어요. 그냥 이 맥에서 이제 메탈 에디터 서포트를 꺼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현재까지는 해법이 아예 없어요. 혹시 맥북 사용하신 분들은 이 문제 발생하면 그냥 끄시길 바래요. 다시 재미없는 내용들 할게요. 지금도 재미없었어요? 혹시? 네. 이제 재미없는 내용인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한번 다뤄볼게요. 시리얼라이즈, 직렬화. 프로그램 하시면 알겠지만 멤버를 저장할 때 직렬화는 되게 중요하죠. 뭐 패키 쓰는 사람도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 텍스트 파일, 외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이너리, 텍스트. 뭐 당연하죠. 또는 UET니까 에셋. 내가 모델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텍스처를 만들고 싶다. 이때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방법. 뭐 원론적인데 시리얼라이즈 멤버가 시리얼되는 조건은 이제 퍼블릭일 때, 또 시리얼라이즈 필드 어트리뷰트가 포함됐을 때, 그리고 대상은 이제 유니티 엔진 오브젝트나 뭐 프리미티브 변수 여러 가지 있고 예외는 논 시리얼라이즈 멤버일 거예요. 복잡하죠. 이거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스펙터에 나온 멤버들이 시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시리얼라이즈를 하고 있었구나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즈 된 거는 어떻게 적느냐? 시리얼라이즈 된 멤버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넌 시리얼라이즈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로드를 다시 하면은 파일에서 멤버가 다시 인스턴스가 되죠. 당연한 소리 왜 할까요? 예,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이 쉬운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정리해봤어 다시. 시리얼라이즈 되는 이제 멤버들을 정리해 보면요, 프리미티브 타입 또는 그와 유사한 타입이 하나가 있고, 시리얼라이즈브 클래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니티 오브젝트가 하나 있고, 그냥 내가 만든 클래스 하나.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클래스 안 만들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죠? 왜 어떤 문제가 있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하나가 두 개의 멤버에 참조가 됐어요. 이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시리얼라이즈 멤버예요? 그럼 저장할 때는 각각 저장됩니다. 저장 파일로. 다시 열어봤어요. 열면은 인스턴스가 두 개가 돼요. 각각이니까. 안 합쳐져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다른 놈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봅시다. 한 놈을 논 시리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할 때는 무조건 하나만 저장하면은 이렇게 로드할 때도 하나만 열리고, 다른 놈들은 아이디 같은 걸 이용해서 검색해서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유니티 보면은 유니티에도 아이디가 있어요. 인스턴스 아이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니티는 자동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해도 참조가 제대로 되는 이유가 이거 아이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문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인스턴스가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의 정의인데 A는 B 멤버를 갖고 있고 B는 A 멤버를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럴 수 있잖아요. 캐릭터에 에너미 있고, 캐릭터에 무기 갖고 있고, 무기에 캐릭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장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A 안에 B 있고, B 안에 A 있고, A 안에 B 있고, B 안에 A 있고, 다다다다다 내려가다가 유니티 데이터가 실제로도 무한적으로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을 실패합니다라고 로그를 띄워요. 근데 이 코드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클래스 정의할 때 이거 생각 안 하죠. 클래스 시리얼라이즈 할 때. 방법은 똑같아요. 한쪽을 논 시리얼라이즈로 막아서 서로 상호적으로 직렬을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A는 B를 저장하고 B는 더 이상 저장을 안 하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시리얼라이즈 저장하는 문제는 모두 해결됐어요. 네, 백업도 하고 싶어요. 애니포트레이트에서는 백업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작업하다 말고 백업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크게 문제 없이, 작업에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리얼라이저 있을 거예요. XML 시리얼라이저도 있을 텐데 저는 리프렉션을 이용해서 그냥 수동 일일이 다 멤버 찾아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웹 파일로. 근데 리프렉션 저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파일 저장이 리프렉션이 느리죠. 파일 저장이 너무 느려요. 한 번 유니티가 저장을 시작하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또는 이런 상황이죠. 백업을 하는 동안 난 작업을 멈추기 싫다.
백업대로 하고 난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근데 백업하는 동안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 자동 백업?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이걸 만든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인스턴티에이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인스턴티에이트 써가지고 게임 모드를 한번 복사한 다음에 비동기 처리로 천천히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면 돼요. 근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멤버가 뭔가 무거우면은 인스턴티에이트 느리지 않을까? 놀랍게도 안 느려요. 이제 인스턴티에이트 함수 쓰면은 의외로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때는 이 함수 쓰면은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데이터를 저장하고 되돌리는 실행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애니포트레이트도 당연히 이제 작업하다가 실행 취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다가 자세가 이상하네 좀 돌려야겠다 싶으면은 다 실행 취소가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게임 만들 때는 실행 취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몰라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에디터 만들 때는 실행 취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더티하고 언두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어떤 멤버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컨트롤 S를 열심히 눌러도 저장이 전혀 안 됩니다. 바뀐 걸 모르기 때문에 값이 바뀌었어도 저장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컨트롤 S 눌러도 실행 취소가 아예 안 돼요. 값이 바뀐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더티, 씬이 뭔가 바뀐 게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로는 마크로 scenes 더티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씬에 뭔가 변경한 게 있으니까 너는 컨트롤 S를 누르면은 뭔가 저장이 될 거야라고 유니티에 알려줘야 돼요. 이러면 저장이 됩니다. 언두가 이제 유니티에서 API에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객체의 속성이 바뀌었을 때 레코드 오브젝트 써가지고 이 오브젝트의 속성이 바뀌었으니까 이따 실행 취소할 때 이 상태로 돌아와라. 또는 생성될 때, 또 삭제될 때, 아니면은 내가 언두된 이벤트, 언두 눌렀을 때 이벤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때는 언두 리드 퍼폼드 이벤트에다가 제 함수를 추가하면은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이벤트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두와 그러니까 컨트롤 S, 컨트롤 Z 구현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구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성능을 높여야죠. 최적화 또 합니다. 정말 이 세션은 최적화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 아까 레코드 오브젝트 있었죠? 멤버가 바뀐 것만 저장된 게 아니라 다 저장이 돼요. 그럼 멤버가 많으면 느려져요. 컨트롤 Z 한번 눌렀을 때 지옥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애니포트레이터에서는 초기 버전, 알파 버전일 때 컨트롤 Z 한번 눌렀다가 1분 동안 유니티가 뻗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멤버가 많은데 답이 없죠? 쪼개면 됩니다. 네, 저장 단위가 게임 오브젝트라서 여러 개 게임 오브젝트를 두고 너가 멤버 좀 나눠 가져라 해서 저장 단위를 쪼개면 돼요.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성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 에디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버텍스를 천천히 두두두두둑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서서히 키운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언두를 계속 호출하게 되면은 실행 취소할 때 성능이 엄청 느려져요. 매 프레임마다 이게 언두 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는 작업의 카테고리를 이제 코딩을 해서 연속된 작업에 첫 번째 프레임만 언두를 호출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아마 에디터를 만들지 않은 분들은 또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니티로 에디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먼저 설명했고요. 이것만 아신다면은 자, 여러분들도 쉽게 에디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참 쉽죠? 네. 네, 애니포트레이터에서 이제 만들면서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뭘 소개할까 하다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가졌어요. 애니포트레이터가 이제 상용 에디팅이니까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뭐냐? 예뻐야죠. 그래서 UI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리고 성능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능을 좀 최적화했을 때 썼던 이슈 하나를 소개할게요. 먼저 기즈모가 이제 편집 툴이죠. 편집 툴고 기즈모를 유니티로 에디트 만들 때는 기즈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GL 오픈GL 코드로. 이거는 이제 버텍스를 선택하는 마우스 들어갔을 때 이 박스가 나오고요. 저 버텍스를 이동하는 저 화살표 툴 기즈모 있죠. 저것도 다 그린 거예요. 그려서 렌더링 다 시킨 겁니다. 또 본을 회전하는 저 회전 툴. 그리고 이제 FFD라고 하죠. 프리폼 디포메이션. 여기 있는 격자 무늬도 다 렌더링을 걸고 기즈모를 직접 만든 거예요. 마치 유니티에 있는 것처럼.
자, 커스텀 기준 만들 때 아무래도 에디터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결국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준모에 다 때려박아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준모가 나타나고 처리되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아마 옛날 에디터는 다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준모를 좀 예쁘게 만들려면은 이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써야 되고요. 또 하나, 똑같이 이것도 GL을 이용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니티에 없는 그 GL들 있죠? 네, 아래 타임라인. 직접 만들었죠. 이게 또 예쁜 것 같아요. 유니티엔 타임라인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애니메이션 커브, 애니메이션 보강 커브인데 기존에 있는 유니티에 있는 커브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것도 직접 만들었어요. 다 오픈GL 코드 다 때려박아가지고 만들었고요. 여기도 이거 UI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라이브 2D 있는 UI 좀 따라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저 컨트롤러, 라이브 2D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컨트롤러 저 격자 또는 슬라이더 다 이것도 유니티에 없는 거고요. 직접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왜 쌩 노가다라지? 저거 팔려고 열심히 팔려고 그러네? 뭐 팔려는 건 맞지만요. 네,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좌표계가 같아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우하단으로 증가하는 픽셀 좌표계라는 게 똑같아서 GL로 UI를 직접 만들어도 어렵지 않아요. 좌표계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거의 유사하고요. 월드 좌표계를 따라 만들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좌표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GL 코드를 이용해서 UI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우스 좌표가 좀 이상하게 리턴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좌표는 좀 보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드로우콜, 요놈의 드로우콜 문제가 좀 있어요. 렌더링 할 때마다 드로우콜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거 최적화는 좀 시켜줘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왜 매트릭스가 나오지? 네, 애니포트레이트의 이슈인데 애니포트레이트가 이제 애니메이션 툴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트릭스 행렬을 엄청 사용해요. 얼마나 사용하냐? 게임보다 2배로 사용해요. 당연하죠. 게임은 실행만 하잖아요. 데이터를 읽어서. 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해야 돼요. 편집까지. 그러니까 편집하는데 한 번, 읽어서 실행하는데 한 번, 무조건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포트레이트는 이 매트릭스 계산에만 엄청 늘어졌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보니까 유니티에서는 매트릭스 4x4를 쓰죠. 근데 4x4 쓰면은 쓸데없이 전 2D 애니메이션인데 쓸데없이 Z 좌표가 들어가요. 아, 이거 빼자 해서 3x3를 사용했더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코어 로직을 일반 게임보다 더 코어 로직을 일반 게임보다 더 최적화해야 됩니다. 에디터라서 몇 배로 그것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예로 이제 매트릭스 3x3, 3x3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유니티 에디터가 물론 이제 성능이 낮아요. 성능이 낮고 저처럼 이제 만드는 개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서 찾기도 힘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아무 답해주지도 않아요. 한 1년 전 문의도 답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잘 알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에디터를 만들 때 있어서 업데이트도 되고 렌더링도 되고 그래서 유니티에서 다양한 API도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젝트를 하면서 에디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발표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게임 프로젝트의 작업 효율이 조금이나마 향상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